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로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기네요.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은 대학생 알바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 대학생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겪었던 알바 경험들을 공유드리면서 어떤 알바를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학기 중에 알바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알바를 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리스트를 해드리자면은 올리브영 알바, 그리고 조교 근무, 잘한다, 학원 알바, 과외, 전화영어, 학생의 대외활동. 여기 학생이랑 대외활동을 넣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것들은 알바가 아니니까요. 일단 제가 이 두 개 넣은 이유는 학생에는 봉사장학금, 대외활동은 활동금,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바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용돈벌이로 하기 힘든 금액이긴 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리브영. 제가 올리브영을 3개월가량 일을 했었고 국내에 있는 그냥 일반 직영점에서 근무를 했고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급이 정말 세요. 그 당시에는 시급이 정말 높았어요. 주휴수당, 야근수당 챙겨주셨고 제가 미드타임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마감 같은 경우는 그 정산을 해야 하고 오픈 같은 경우는 재고 정리랑 이런 청소? 미드타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개꿀 시간대이긴 했어요. 근데 미드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진짜 빡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근무하고 집에 오면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꿈에서 또 올리브영 알바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특이점이 있다면은 올리브영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역에 있는 무슨 센터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이거 다 시급 쳐주시고 그리고 무급으로 30분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때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그랬습니다. 올리브영 알바는 너무 빡세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 하는 걸. 주말에 근무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저희가 주말에 학교 이벤트가 많잖아요. 과제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주말까지 상납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추합니다. 올리브영 알바는 비추.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냥 스루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 조교 근무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조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는데 장점을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보통 일을 많이 안 시키세요. 나를 자를 일이 없다. 인성 파탄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저를 자르시진 않아요. 학생인데 어떻게 잘라? 학기에 4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수업을 들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조교 비슷한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과제 공지 그리고 교수님이랑 컨택해가지고 뭐 결석한 애들 뭐 사유 알기 뭐 그 정도? 일이 그렇게 인텐스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돈이 매월 들어오는 게 있고 학기 말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숙사 조교 RA는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이렇게 주시는데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저는 단점으로 생각하는데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 치고는 그렇게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월급이 있다면 월급의 몇 퍼센트는 제가 저금하고 몇 퍼센트는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배분이 가능한데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약간 다 써버리는 느낌?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학원 알바. 학원 알바를 보통 많이 하시죠? 장점은 돈을 많이 주고 스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돈도 들어옵니다. 큰 돈 모으기 제일 좋아요. 학원 알바 하나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다는 거. 준비할 것도 많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 회화 알바를 한번 했었는데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가지고 성인분들의 눈높이를 제가 맞춰야 하니까 조금 힘들었달까.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아 나랑 언어는 진짜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영어랑 너무 안 맞습니다. 또 단점 하나가 이건 또 경우에 따라 다른데 갑질하는 학원이 좀 있다는 거? 저의 썰을 잠깐 풀어드리자면은 갑질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다.
처음에는 대학생 신분 애들을 많이 뽑으시다가 갑자기 제가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원래는 일주일에 4번은 학원을 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2번도 안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알아보니까 그 학원 측에서 정규직 강사를 고용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정규직 강사님들한테 일을 드려야 하니까. 그거 보고 약간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그래도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학원이 막 잘 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말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어이가 없긴 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4번째, 잘한다 있습니다. 잘한다가 대학생이 하기에 제일 좋은 알바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대, 거리 다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고 과외하는 곳이 조금 멀다, 한 1시간 이상이다 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한번 선생님으로 등록해놓으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나 이때 공강인데? 하면 그때 신청해도 되고 제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과외도 있고 장기적으로 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과외가 있는데 마음이 잘 맞는 아이랑 매칭이 되었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한 3개월, 4개월 했던 애기 2명 정도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걔도 너무 착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가 많았다고 해야 하나? 영문도 모른 채 과외가 취소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잘한다 자체가 중매 업체잖아요. 학부모, 잘한다, 나 이런 순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통 관련해서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당일 과외가 취소된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환멸 나가지고 잘한다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 처리가 살짝 늦고 설명을 진짜 제대로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애기들이랑 잘 맞지 않으신 분들은 잘한다를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애들이랑 텐션이 잘 맞아야 해요. 특이점을 얘기해드리자면은 주급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후쯤에 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리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잘한다에 등록을 하면은 강남에 있는 잘한다 건물에 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저 때는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거기 가서 계약서 쓰고 집에서 영상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앱을 통해서 수업을 신청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거리 순으로 수업들이 나와요. 주소에 길 찾기 하면 네이버로 이렇게 바로 가거든요. 우리 집이랑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바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외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제가 짜거나 아니면 학부모 커리큘럼 짜주시거든요. 부가적으로 교재비, 뭐 장난감 비용 이런 게 조금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애기들 과외라서 보통 커리큘럼까지는 안 바라셨던 것 같고 애들 동화책 읽어주고 애들 학습지 같이 풀어주는 정도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5번째는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2년 동안 학생회하고 지금은 탈학생회 했습니다. 학생회는 은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매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학기 말에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 봉사장학금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과 자체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학생회는 보통 OT, 세터 준비를 하고 선거 준비,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 준비, 매주 학생회의가 있고 저희 IID과는 제가 방금 언급한 업무들 이외에 학기 말 전시회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해봤는데 이 2개를 준비를 하면서 봉사장학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5만 번 들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그 과대애랑 둘이서 웹사이트 만들고 작품들 수합하고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레이아웃 다 설정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에 비해서 진짜 돈을 적게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학기 말에 한 번에 들어오긴 하는데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교가 준비되는 대로 쏴주신다. 과 학생회 관련 이야기는 제가 사실 할 게 많아서 지금 다 얘기해드리진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외활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외활동. 대기업 대외활동이면은 활동금을 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생활비로 충당할 만큼의 액수는 아닙니다. 절대.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우수 활동자로 뽑히면 상품, 상금, 베네핏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활동 그냥 스펙 쌓는 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은근 우수 활동자가 되기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열정맨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게 끝이 났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각 알바들의 장단점과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자답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것들을 한번 답변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학기 중에 알바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근무 시간이 딱 정해진 알바는 시간 매니지먼트만 잘한다면 쌉 가능. 보교 학생의 과외같이 이렇게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애들은 그게 진짜 대학생들이 하기 제일 좋은 알바들인 것 같아요. 저는 워라밸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 과외를 1시간 뛰다 왔다? 하면 1시간 무조건 쉬어야 해요. 한마디로 저는 시간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알바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진짜 조금 할 수 있는 알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1학년 때 잘한다 하고 영어 학원 하면서 학업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리고 알바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추억을 많이 못 쌓은 느낌? 제가 알바 갔다 오면 밤이 10시, 11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알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학 중엔 알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학 중에는 사실 올리브영도 해도 되고 카페도 해도 되고 하는데 딱 2개월 정도만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알바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학이 은근 짧아요. 3개월도 안 돼요. 방학 중에 하다가 학기 중에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하고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찾는 걸 추천드리지만 요즘 알바가 금알바잖아요. 찾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기숙사랑 본가랑 먼데? 본가 근처에서 알바를 하나 찾았다? 절대 반대.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학원 알바가 캠퍼스 근처였어요. 송도에 있었고 저희 집은 인천 서구 쪽인데 송도랑 저희 집이랑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방학 중에도 계속 그 영어 학원 알바를 했는데 3시간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심지어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버스킹 공연을 준비한답시고 신촌에서 연습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송도, 신촌, 인천 서구 이 루트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침에 송도에 가서 수업을 하고 신촌에 가서 1시간 30분 정도 연습을 하고 다시 송도에 가서 수업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쳤나봐. 근데 여름 공연 끝나고 너무 후련해져서 그 고통을 다 잊었을 정도? 그래서 장소를 진짜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추천하는 알바. 일단 첫 번째, 줌과외. 요즘 비대면 과외 많이 하죠. 교통비가 안 드니까 정말 좋고. 두 번째, 편집 알바. 요즘 영상 편집 알바 많이 구하시던데 뭐 약간 프리랜서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알바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세 번째, 한 달 빡세게 하는 인턴. 창업지원단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가 종강하기 한 3주 전에 공고가 올라와요. 이런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인턴을 구한다. 근무해서 실무 능력도 쌓고 돈도 버는 제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화영어. 전화영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꿀! 근데 큰 돈은 벌 수 없어요. 그냥 간식비 좀 벌어보는 느낌이라서 진짜 가볍게 하는 알바입니다. 이게 건수가 많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정말 길었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대학생 알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됐는지. 방학도 이제 시작하고 슬슬 알바 자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턱대고 지원하지 마시고 딱 2개월 정도 풀로 일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강하고 한 2-3주 정도 더 할 수 있다 하면 3개월. 우리 모두 개꿀 빨아요. 일단 알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에 관련 영상도 한번 들고 와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